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치하라TV입니다. 예, 요즘 갑자기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예, 어저께 어떤 분이,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어제 저녁 때 이제 또 제가 입시 막판이 되면은 이 위통이 좀 도져요. 거의 신경성인데, 어제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따뜻한 물 마시고 한숨 푹 잔 다음에 지금 딱 10시. 예, 그래서 한 15분, 20분 정도 이제 녹화를 좀 뜨고 난 다음에, 예, 이제 얘기할 거 준비는 다 끝났으니까, 예, 그리고 일단은 나가야 돼요. 예, 제가 12시부터 이제 또 수업이 있어서, 근데 이따가 한 2시간 정도가 좀 떠요, 중간이.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편집을 해서, 예, 자막 체크 확실히 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예, 편집해서 이제 올리는 걸로. 그러면은 사실 한 이따가 오후 한 3, 4시? 예, 올라가는 건 그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미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뭐 오늘도 보니까 지금 2차전 리뷰, 3차전 프리뷰도 해야 되겠지만 또 이제 또 단독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죠? 예, 뭐 김용이 LG 떠난다. 뭐 그건 뭐 대단한 소식이 아닌데. 예, 우리 라벤 코치가 삼성의 수코를 제안받았다. 이게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삼성 쪽에서 수석 코치, 이제 삼성 쪽에서 계속 수석 코치 자리를 비워놓고 있었죠. 예, 그래서 또 비행기 모드 안 눌렀네. 아이 참. 예,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는 이제 처음 돌았던 얘기가, 야, KT에 있는 김모 코치 아니냐 이랬다가 어 요번 코시 때 지금 쓰게 정경배 코치가 엔트리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정경배 아니야, 정경배 이랬는데, 예, 오늘 나온 걸로 봤을 때는 라벤 이병규였습니다. 예, 근데 그거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만약에 라벤 코치가 삼성에 수코로 간다는 거 허락을 한다면 일단 질롱 감독을 안 하겠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질롱 감독으로 그냥 간다라고 한다면은 질롱 감독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그에 참가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1월 5일이에요. 질롱 감독으로 출국을 하는 게. 그래서 일단 시점상으로는 이병규 코치가, 그러니까 라뱅이 과연 그 삼성의 수석 코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예, 좀 반신반의는 있긴 있으나 일단 삼성 쪽에서는 라벤 코치한테 제안한 거는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이 11월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루 남았네요. 예, 이 하루 동안에. 근데 이제 우선은 질롱의 감독이 돼갖고 호주 리그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스코로 빠진다라고 하는 것도 좀 모양새는 웃기긴 한데, 결정할 거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 해야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따 편집을 하는 동안에라도 그 관련된 기사가 올라온다면 자막에 넣든가 아니면 징 안 되면 댓글에라도 제가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고 2차전 제가 이제 나름 좀 뿌듯한 게, 나름 작두를 하나 탔어요. 제가 쓰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폰트가 7이닝 이상을 던져야 된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5점 차이 정도는 있어야지 이길 수 있다. 딱 어제 그 점수 그 스코어로 이겼죠. 6대 1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실은 쓰기 손해본 거예요. 예, 홈구장에서 1, 2차전을. 그죠? 예, 그러니까 홍영희 감독 입장에서는 진짜 모험이 대성공을 한 거죠. 자, 근데 이제는 그게 바뀌어서 고척으로 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홍영희 감독이 또 고척에서 반드시 1승 1패를 할 거예요. 그러면 4승 2패가 되는, 그러니까 2승 2패가 되는 걸 목표로 하겠죠? 근데 고척 시리즈가 제가 볼 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뭐냐? 지금 그 키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격력은 두 팀이 비등비등하다라고 봤을 때 결론은 투수력이거든요. 특히 선발 투수 쪽. 더군다나 안우진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키움이 2승을 고척에서 하고 싶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1승 1패 이상은 좀 어렵다. 만약에 여기서 2승을 했다, 그럼 진정한 모험한 홍원기입니다. 근데 홍원기 감독이 2승을 한다 해도 문제예요. 왜냐, 2승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투수가 없습니다. 예. 안우진의 그 손가락 부상이 제가 볼 때는 그게
글쎄요. 그걸 감안하고도 한 경기 정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런 거면 좋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차전도 이고 4차전도 이겼다. 금, 토. 그러면은 이제 일요일 쉬고 월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안우진이 정말 공 최소한 90개, 100개를 던질 수 있을 정도의 손가락 상태가 돌아올까요? 저는 그건 좀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마 제 생각에는 또 그쪽에서도 1승 1패. 예. 그러면은 이제 오원석하고 요키씨가 나오는 요 3차전에 또 우리 홍원기 감독께서 대모험 몰빵야구를 할 확률이 저는 높지 않냐.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성공을 하면은 아마 4차전은 약간 좀 또 정비 내지는 쉬어가는 타임 요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안우진도 없는 상황인데 그죠? 괜히 여기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진짜 무리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홍원기 감독은 아마 이번 3, 4차전 고척 시리즈도 1승 1패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한국 시리즈는 최소 6차전으로 가야 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아마 5가 김광현, 6이 폰트, 쓱은 이렇게 끝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키움은 지금 보면은 진짜 안우진이 변수인 거죠. 제가 볼 때 안우진이 5에 나온다? 글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5면은 다음 주 월요일인데 물론 뭐 코씨가 이제 화요일 날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평소 페넌트 레이스 때 등판 간격이랑 딱 맞긴 맞거든요. 근데 속살까지 패였던 그 손가락이 살이 붙고 살만 붙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살이 붙고 그게 또 굳은 살이 배겨서 한 90개 100개 공 긁을 때까지도 이 손가락 살이 이상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쉬울까? 라는 생각은 좀 솔직히 듭니다. 솔직히. 자, 우선 그러면은 그 1차전에 비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뭐 물론 접전이 아니었다 이런 건 아닌데 좀 평온했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점수 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마치 꼭 무슨 교본 같은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3대 0에서 3대 1이 됐는데 3대 1에서 쓰기 한동안 점수를 못 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렇게 가면은 막판에 또 키움 같은 경우는 지금 전병우나 임지열이 워낙 대타 적중도가 좋으니까 이러면 한 방 먹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마침 최지훈하고 한유섬이 홈런은 빵빵 터트리면서 아주 제때의 적기에 도망갔다. 딱 공식대로 그냥 경기죠. 쓰게 입장에서 보자면. 그죠? 그리고 이제 이따 뉴스에도 나올 거지만 키움은 3회에서 그 이용규가 사실 이용규가 앵간해서 병살 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용규의 그 타구가 정말 너무 정면으로 갔어요. 그것도 강한 타구가. 그러니까 강한데 야수 정면이다. 그러면 이건 병살타의 완벽한 조건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따가 뉴스에도 나올 거니까 자 뉴스를 먼저 좀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시죠. 얘기하기 전에 뭐 일단 다음 주서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이벤트 살살 시작해 보겠고요. 이 뉴스 전에 저도 이제 오늘은 좀 빨리 찍고 나가야 되니까 요 얘기는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뭐냐? 폰트가 과감하게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애플러는 과감하게 못한 게 있고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문학에서 높은 공으로 승부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폰트는 그걸 해본 거예요. 먹히네? 된 겁니다. 근데 애플러는 1회에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낮은 공으로 이제 유인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쓱 타자들이 넘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회에 3점 실점을 한 게 사실은 끝까지 부담이 됐던 경기다. 물론 문학구장에서 하이볼 잘못 던졌다가 어정쩡하게 들어가면 100% 홈런인 건 맞아요. 그런데 폰트는 어제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하패가 이거 통한다. 하이패스트가.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승부했던 게 그러니까 사실 자기한테 가장 맞춤형 잘 맞는 걸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뉴스 듣기 전에 요 얘기는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경기 관련 뉴스 한번 들어보시죠.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2차전에서 투타에서 완벽한 조화를 보인 SSG가 키움을 꺾고 1승 1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창단 2년 차인 SSG가 거둔 한국 시리즈에서의 첫 승리입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뭐 SK나 SSG 아닙니까?
경기 중반 이후 나온 홈런포 두 방이 SSG 2차전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3대1 2점 차로 앞선 5회 최지훈이 키움 선발 애플러로부터 투런 홈런을 뽑아냅니다. 5대1로 점수차를 벌리면서 승기를 잡은 SSG는 7회에는 한유섬이 키움의 세 번째 투수 김태훈으로부터 솔로 아치를 쏘아 올리면서 사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승리를 확정 지은 거죠. 예. 필요한 순간 타선이 폭발한 가운데 선발 폰트는 키움 네, 저 하이 패스트볼이 제대로 먹혔어요. 폰트는. SSG의 첫 한국 시리즈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폰트 인터뷰입니다. Está haciendo el 100%, tú también tienes que dar el extra también y empezamos ganando y quería mantener esa ventaja por todo el juego. 자, 잠깐 번역해 드릴게요. 예. 팀이 3점을 먼저 내고 시작해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즉 1회 말 3득점이 폰트 입장에서 굉장히 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쓱도 위기는 있었어요.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조금 남았으니까 더 들어보시죠. 두 팀은 경기 초반 똑같은 노아웃 말루기에 다른 결과로 시비가 엇갈렸습니다. SSG가 1회 안타 2개와 볼넷으로 만든 노아웃 말루에서 밀어내기와 땅볼로 일찌감치 석점을 올린 반면 키움은 3회 노아웃 말루 찬스에서 예, 이게 너무 정면으로 갔어요. 한 점만 따라간 게 아쉬웠습니다. 3회 홍기 감독입니다. 모망. 어떠한 공격의 흐름을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게 오늘 좀 전체적인 패인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디어에 김원영 감독입니다. 홈에서 축배를 들자고 얘기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분명히 그걸 약속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승 1패로 시리즈 균형을 맞춘 두 팀은 하루를 쉰 뒤 장소를 고척돔으로 옮겨 3차전 경기를 벌입니다. 준 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SSG보다 9경기를 더 치른 키움 선수들의 피로 회복 정도가 남은 시리즈 승부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예, 그렇죠. 이제서부터는 피로 누적치라는 게 생각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예,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죠? 예. 뭐, 사실, 홍원기 감독이 147 안우진스를 각오로 낸 거였던 건데,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또 어느 정도는 이 물집 리스크를 좀 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러면, 3, 4차전 일단 이름값으로만 네이밍으로만 놓고 보면 오원석 대 요키시, 그럼 당연히 요키시 쪽으로 기울어야 되는데 문제는 요키시가 선발하고 개토를 가리지 않고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키움에서 가장 최다 출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난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3차전이 지금 일대 가장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5에서 끝나냐 아니면 최소 6까지 가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요키시한테 이게 이제 키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잘 던지되 과연 얼마나 던질 수 있느냐. 예. 요키시가 가장 등판을 많이 했으니까 또 보직을 가리지 않고. 예.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오원석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는 4차전 정도에 나와야 되는데 1차전에 김원영 감독이 땡겨 썼단 말이에요. 모리만도를. 그러니까 아마 모리만도는 4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원석, 모리만도, 그리고 요키시 다음에 누구? 예, 사실 지금 키움은 4차전 선발이 마땅치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제 국내 투수 중에 누군가가 선발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위력 있는 국내 투수들은 지금 전부 다 개투 쪽으로 뭐 최원태라든가 다 이렇게 돌아 있기 때문에, 또 정찬원도 없고 한현희도 없고, 글쎄요. 그럼 키움의 진짜 4차전은 누굴까요? 예. 솔직히 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 자리가 안우진 자리였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안우진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제 또 깜짝 선발이 한 명 또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우선 홍원기 감독은 제가 보더라도 3차전에 모든 또 대모험을 할 확률이 무지하게 높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최지훈하고 한유섬이 홈런을 친 건 다행인데 최지훈과 한유섬의 수비는 아직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콜플레이가 그 이정우 푸이그 라인업에 비해서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최지훈이 좀 얼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예. 지금 그나마 이제 최지훈이 어저께 2차전에서 공격 쪽에선 그래도 지가 실마리를 풀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이거 시리즈 내내 정말 아주 큰 폭탄이 될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경기 초반에 사실 그 말루 위기 만들어준 것도 그 최지훈하고 한유섬의 그 어설픈 콜플레이, 그러니까 서로 미룬 거죠, 사실은. 예. 그게 1실점으로 넘어갔기 망정이지, 거기서 만약에 경기 터졌으면은 진짜 쓰고 어제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뭐 마침 또 공교롭게도 그 두 선수가 홈런을 치면서 경기를 마무리 지은 거는 두 선수를 위해서라도 그건 다행이긴 해요. 그런데 수비가 계속 그렇게 불안하다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예. 사실은 2차전 어제 후반부서부터 이제 홈런이 빵빵 터지니까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초반에는 진짜 몰랐어요. 예. 그리고 3대1에서 못 도망갔던 것도 좀 깨림칙했고, 예,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복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쓱 또 지금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뭔지 아마 짐작하실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실게요. 원래 문승원 선수가 마운드로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승원 선수가 자꾸 팔꿈치를 저렇게 만지는 거 보니까 저 수술한 데거든요. 보는 과정에서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표정도 그렇고 계속 코치와 트레이너에게 본인의 팔꿈치 위치를 지금 저 코치는 이대진 코치고요. 만약에 문충원 선수마저 또 부상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큰 손실이죠. 그래도 어제 서진영은 나왔어요. 예, 저는 사실 그게 더 걱정이었거든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한번 또 부상을 당해서 수술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문승원 선수 네. 화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코리안 시리즈를 기다렸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승환의 투구가 불발은 됐는데, 뭐 그냥 속된 말로 하루 아프고 마는 거면야 좋죠. 근데 수술 받았던 데를 저렇게 만지면서 심지어 올라가려고 몸을 풀고 있다가 저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문승환도 심상치는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 양 팀이 가장 강력한 카드 하나씩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키움은 안우진, 쓱 SSG 랜더스는 문승원. 예, 그래서 이게 또 지금 변수가 되긴 됐는데, 저는 아무튼 이 오늘 2차전 요건 마치면서 뭐 앞에 이제 뭐 라벤 코치 얘기도 했으니까 그거는 일단 제가 편집 중을 해도 소식이 올라오면은 제가 자막 내지는 이제 안 되면 댓글라도 올려드리겠고요. 3차전에서 분명히 홍희 감독이 대모험을 할 거예요. 또 이게 먹히냐 안 먹히냐입니다. 먹히면 이제 6차전까지 가는 거고, 최소 안 먹히면은 진짜 이게 어쩌면 5차전에서 SSG 랜더스가 쓱이 이기는 걸로 엔딩을 칠 수도 있는. 그래서 3차전이 우선은 분명히 모험 타임인데, 모험이 먹히냐 안 먹히냐, 이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이제 우선 요 촬영한 거는 접고 일단은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 편집해갖고 잘 올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박진행 박병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소액 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뵙죠.